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일찍 알고 실천했으면, 오늘도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남자라서입니다. 일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아내보다 평균 8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든 남성들의 생존과 직결된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당신은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질 것입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옆자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 45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이별, 그것도 황혼의 시기에 맞이한 이별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빠는 은퇴하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점점 말씀이 없어지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셨죠. 이것은 제가 최근 상담했던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부부 가운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님은 정년 퇴직하고 5년 만에 가버렸어요. 나는 벌써 15년째 혼자예요. 같이 늙어가자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손주들 얼굴 보는 재미로 살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남성들은 여성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최근 의학계와 사회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사회 구조와 생활 습관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 패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6가지 이유를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의학적 정보나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검진 회피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남성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찮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는 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은 늦게 찾아오신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병원은 좀 더 있다가. 이런 말씀들이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만듭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50대 후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죠. 바빠서 미뤘다는 말씀을 남기고 결국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우울증이 왔는데도 남자가 무슨 일하며 끝내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병으로 이어졌죠. 여러분, 건강검진이 두려우신가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모른 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미룬 검진이 내일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검진을 결심할 때입니다. 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여성은 78%인 반면 남성은 불과 42%에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남성들은 이 비율이 더욱 낮아져 30%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이 정도 아픈 것도 참지 못하냐며 진통제로 버티시다가 결국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2년 전에만 발견했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최근 아버지를 여의신 한 50대 직장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다며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늦게 발견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이러한 건강 불감증이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자들은 아프다는 말 자체를 약하다는 표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통증을 참는 것을 참을성이나 인내력으로 착각하죠.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정기검진을 받는 것조차 나약한 모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질병은 결코 의지나 인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 암 환자의 60% 이상이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완치할 수 있었던 질병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회사에서 하는 정기검진이라도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감과 사회적 고립감은 병원 방문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혹시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최근 만난 67세 김모 씨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받은 검진에서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다행히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회피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질병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는 무서운 함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그는 요즘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회의하고 업무 처리하고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요. 시계만 보게 됩니다. 아침 8시 예전 같으면 출근 시간인데, 점심 12시 예전 같으면 팀원들과 식사할 시간인데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져요. 박 씨는 최근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사회적 고립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남성의 78%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이 2명 이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42%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셨는데 이제는 연락할 사람조차 없다고 하시니 마음이 아팠죠. 이는 한 중년 직장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회사 중심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이런 관계망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면서 많은 남성들이 심각한 고독감을 겪게 됩니다.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쉬는 것도 좋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모임이 있는데 저는 전화기에 걸려오는 전화라곤 보험 영업사원 전화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 직장 생활 중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쌓을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부족했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심장병,
치매 등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5%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겨온 모모한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식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불균형한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섭취의 문제를 넘어 노년기 남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상철 씨의 하루 식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내가 작년에 먼저 가고 나서 식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은 그냥 건너뛰고 점심엔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죠. 귀찮아서요. 밥을 차려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챙겨주는 밥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87%가 영양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92%가 자신의 식습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되신 후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소주, 라면, 김치 몇 개가 전부였어요. 반찬을 해드리려고 해도 필요 없다, 귀찮다고만 하시죠. 그러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이것은 최근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게 된 김미영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성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평생 식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이는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며 특히 노년기 남성의 경우 회복이 매우 더디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혼자 살게 된 남성들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밥하기 귀찮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넘어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영양 상태 체크예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게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죠. 한번 악화된 영양 상태는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한 의사의 증언입니다. 그는 특히 독거 남성 노인들의 경우 영양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바꾸지 못하는 어떤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도 깊숙이 자리 잡은 그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동 부족의 문제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영호 씨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 하루는 TV와 함께 시작해서 TV와 함께 끝납니다. 아침 뉴스를 보며 일어나서 낮에는 예능 프로그램,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사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혼자 가기는 싫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은퇴 남성의 평균 하루 TV 시청 시간이 7시간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루 중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평균 1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체형이에요. 1년 만에 뱃살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근육량은 확 줄었죠. 운동하러 가자고 해도 이제 와서 뭘 하시며 거절하시기만 합니다. 이는 한 중년 남성이 들려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신체활동 감소가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퇴 전후의 신체활동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걷고 업무하면서 움직였는데 은퇴 후에는 그마저도 없어지죠.
문제는 일어날 동량 감소가 단순히 체중 증가나 근력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 부족이 가져오는 연쇄적인 건강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초대사량 감소를 가져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체지방은 늘어나고 이는 다시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죠.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의 수명 차이는 평균 8.7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숨겨진 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5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관리의 실패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아내한테 이야기하자니 걱정할까봐 참아 못하겠고.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민수 씨의 고백입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는 요즘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남성의 67%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82%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혼자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세대 남성분들은 특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세요. 남자가 무슨 우울증이냐,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나 가는 곳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죠. 결국 이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우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는 특히 은퇴 후 정체성 상실과 경제적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고 살아야 하나예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다 보니 그동안 미뤄뒀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은 최근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한 6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을 경험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가장 치명적인 음주와 흡연의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남성들의 음주 습관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한 잔 그러다 2잔. 어느새 하루 한 병이 일상이 되었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술이 유일한 친구가 된 거죠.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장기철 씨의 고백입니다. 3년 전 은퇴한 그는 최근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 남성의 42%가 하루 평균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68%가 자신의 음주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퇴직하신 아버지가 점점 술에 의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리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고 결국 간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이는 최근 아버지를 여의신 한 중년 남성의 가슴 아픈 증언입니다. 은퇴 후의 음주는 현직에서의 음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식이나 사교 목적이 아닌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되죠. 이런 경우 알코올 의존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건강 악화도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은퇴 남성의 경우 음주와 함께 지속되는 흡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4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으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담배마저 끊으면 제가 뭘 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것은 폐기종 진단을 받은 한 73세 남성의 말씀입니다.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년층 남성들이 흡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35%에 달합니다. 특히 은퇴 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해 오히려 흡연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특히 노년기에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해로운 습관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잘못된 음주, 흡연 습관은 남성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6가지 주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 건강검진 회피, 둘째로 살펴본 사회적 고립, 셋째 불균형한 식습관, 넷째 운동 부족,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음주와 흡연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신데 아버지는 벌써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고 혼자 방에서 술 드시던 모습,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시던 모습,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것은 많은 자녀들의 공통된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관심,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이해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태원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목적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죠. 특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취미 생활을 개발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전부터 테니스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실력도 늘고 좋은 동호회 친구들도 생겼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75세의 한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5년 전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황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우리 모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노년기 남성의 조기 사망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